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 회색빛 벽면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그 안쪽 끝집, 좁은 방 하나. 68세 김영숙 씨가 살고 있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을 일찍 보낸 뒤 홀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지요. 하지만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아들은 장성에 결혼했고 지금은 며느리와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밥상 앞에서 마주 앉아 있어도 대화는 짧고 공기는 무겁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만 눈빛은 자주 엇갈렸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입에 안 맞으세요? 아이고, 아니야. 내가 만든 맛이 익숙해서 그렇지.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편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가 무심하다고 느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까다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거리감은 점점 벽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의 젊은 시절 20살 갓 넘은 나이에 시집와서 매일같이 밥을 하고 집안일을 도맡던 모습. 그녀의 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나만 못 살게 구실까? 왜 나는 늘 혼자일까?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또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건 아닐까? 근데 왜 이렇게 서운하지? 그녀는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말은 더 서툴러지고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가까워지려 하는 마음이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아이러니라니요. 저녁 식탁.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늦게 들어와 밥을 먹고 며느리는 말없이 설거지를 합니다. 영숙 씨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한숨이 흘러나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가정,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서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큰 파도를 몰고 올 거라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이 두 사람의 갈등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첫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설 명절 전날 집안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습니다. 아파트 주방에는 고기 굽는 냄새,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가득하지만 그 향기 속에는 긴장된 기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침 일찍부터 손이 분주했습니다.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갈비 양념을 재우고 며느리가 힘들지 않게 내가 먼저 다 해놔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부엌을 지켰습니다. 며느라, 이전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잠시 쉬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내가 명절에 해온 게 습관이라 너는 다른 거 해도 돼. 아, 네.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 그러나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또 내가 못 믿어서 이러시나? 하는 불편함이 스며들고 영숙 씨의 마음에는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왜 저렇게 무뚝뚝하지? 하는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친척들이 하나 둘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오랜만에 안부 인사가 오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목해 보였지만 작은 갈등의 불씨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긴 상위에 차려진 음식들,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고 아이들은 소파 위에서 TV를 봅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와, 새언니, 음식 진짜 많이 했다. 언니 혼자 준비 다 한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가 대부분 다 하셨어요. 아니야. 지연이가 다 했지. 우리 며느리 말이다. 나는 그냥 조금 거들었을 뿐이야. 와, 역시 우리 엄마 솜씨지. 이건 딱 엄마 맛이잖아.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는데 결국 다 어머니의 공으로만 보이는구나. 그녀의 가슴 속에 쌓인 서운함이 점점 무게를 더했습니다. 술이 몇 잔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작은 말 한마디가 결국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음식 제가 다 할 테니 그냥 쉬세요. 나는 도와주려는 건데 네가 힘들까 봐. 저도 며느리니까 해야죠. 그런데 제가 뭘 해도 결국 사람들은 어머니 손맛이라고만 하시잖아요. 그게 솔직히 너무 서운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웃던 가족들의 얼굴이 굳고 아들은 당황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을... 그래, 네 마음이 그랬구나. 그 순간 영숙 씨는 오래전 자신의 젊은 날을 떠올렸습니다. 시집살이로 힘들어 눈물 삼켰을 때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던 그 시절. 나도 그때 이런 서운함을 매일 안고 살았었지. 그때 그 기억이 며느리의 말과 겹쳐지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명절의 화려한 음식들 사이에서 두 여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대립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의 소란이 가신 후에도 집안의 긴장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금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복지관에서 돌아온 영숙은 거실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낍니다. 자신의 방 쪽에서 들려오는 비닐 소리. 문을 열자 며느리가 큰 검은 봉지를 들고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방 좀 정리하려고요. 물건이 너무 많으셔서. 영숙의 시선이 봉지 안으로 향합니다. 세월의 때가 묻은 책들, 색바랜 액자들,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백자 찻잔 세트. 이건 나의 엄마가 주신 건데. 어머니, 솔직히 너무 오래됐잖아요. 낡은 물건들은 공간만 차지해요. 그냥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그 한마디가 영숙의 마음을 찢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이, 소중히 간직해온 기억들이 한순간에 낡은 물건으로 치부되는 순간입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꺼내 듭니다. 40년도 더 된 물건입니다. 시집가는 딸의 손에 찻잔을 쥐어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힘들 때 이 찻잔에 차 한 잔 우려 마시며 고향을 생각하렴. 하지만 지금 그 소중한 추억마저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며느라, 이건 나한테 그냥 물건이 아니야. 어머니, 집이 좁다니까요. 안 쓰는 건 버려야죠.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없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물건조차 지킬 권리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 선 영숙의 손이 화분을 어루만집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화분에 물을 주다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아니면... 그 물음은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향한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공원 벤치에서 이웃 김씨를 만납니다. 가을 햇살 아래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영숙씨, 안색이 왜 그래요? 아픈 데 있어요? 김 여사, 나 이제 어떡하면 좋지? 영숙은 쌓여있던 말들을 조용히 풀어놓습니다. 차가운 시선들, 버려진 물건들, 집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 김씨가 영숙의 손을 포갭니다. 영숙씨, 나이가 든다 해서 내가 무조건 존경받아야 하고 이해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며느리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얘기 들어보니 그 친구도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때하고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말에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은 정말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며느리도 나만큼 힘든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영숙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 방 안에 앉은 영숙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를 요양원 같은 곳에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영숙은 심장이 멈춘 듯합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의미하는 건 결국 한 가지. 버림받는다는 것. 여보, 그건 좀 심하지 않아? 아니, 심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도 한계가 있고 어머니도 그쪽이 더 편하실 거예요. 요즘 시설도 좋다던데요? 영숙은 방문에 등을 기댑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결국 이 집에서도 쫓겨나는 걸까요? 그날 밤은 길고 깁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영숙은 생각합니다. 달라져야 해.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정말로 여기서 밀려나고 말 거야. 그녀의 눈빛에 희미하지만 단단한 빛이 깃듭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피어나는 작은 의지, 변화해야 한다는 깨달음, 과거를 놓아야 한다는 결심.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평생을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것이 영숙은 아직 모릅니다.
내일 아침 자신이 내디딘 작은 발걸음이 가족 모두의 내일을 바꿀 거라는 것을. 벼랑 끝에 선 영수,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제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기적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입니다. 동이 트기 전 영숙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며느리가 깨기 전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정성스럽지만 간단하게 기름진 나물 대신 신선한 샐러드와 현미밥. 며느리가 다이어트 중이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연이 부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식탁 위 도시락을 발견합니다. 이건 누가? 며느리야, 내가 해봤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힘내라고.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봅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도시락을 싼 것은 처음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샐러드까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짧은 말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지연이 소파에 몸을 기댑니다. 피곤함이 얼굴에 역력합니다. 영숙이 따뜻한 차를 내옵니다. 며느라, 차 좀 마셔보렴. 힘들어 보이는구나. 고맙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찻잔을 받아듭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서 목으로 가슴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조금씩 마음이 녹게 만듭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회사 일도 버겁고 육아도 힘들다 보니 어머니한테 함부로 했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나도 미안해.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사실 몰랐어. 두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이 닿는 순간입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마을문을 엽니다. 어머니, 지연아, 제 생각인데요. 다음 명절에는 음식 간단히 해먹고 다 같이 여행 가는 건 어때요? 사실 여자들만 고생하는 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영숙과 며느리는 동시에 민수를 봅니다. 여보, 그게 정말 괜찮을까? 왜 안 되겠어?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거잖아. 음식 차리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 그래, 아들아, 네 말이 맞다.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오래된 관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주말 가족은 근교로 소풍을 갑니다. 작은 돗자리 위에 간단한 음식들, 김밥과 과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화려한 상차림은 없지만 웃음소리는 넘쳐납니다. 손자 준호가 뛰어다닙니다. 할머니 여기로 와서 같이 놀아요. 그래, 우리 준호, 할머니가 간다. 영숙은 손자와 함께 웃으며 걷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도 따라와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형식이 아닌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영숙은 깨닫습니다. 가족이란 정성 들인 음식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웃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날 밤 영숙은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펼칩니다. 아직도 서툴고 때로는 외롭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가족은 혼자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온기라는 걸.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갈등의 벽은 여전히 높고 두꺼웠지만 이제 그 벽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가족 모두의 마음을 조금씩 밝히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가족 모두가 함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숙과 며느리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로 풀어갑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영숙을 찾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번에 어머니 물건을 함부로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한텐 소중한 추억인데. 아이,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혹시 아직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며느리는 정말로 창고를 뒤집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비닐봉지를 발견합니다. 조심스럽게 닦아낸 찻잔 세트를 영숙에게 건넵니다. 어머니, 이거 다시 드려요. 어머니 방에 소중히 두세요. 영숙은 찻잔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사와 감동의 눈물입니다. 고맙다, 며느라. 정말 고마워. 두 여자가 서로를 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이해와 화해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민수가 어두운 얼굴로 집에 들어옵니다. 무거운 발걸음,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 그냥...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영숙이 조용히 다가갑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어머니, 형이 많이 아프대요.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영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민수는 계속 말을 잇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근데 제가 볼 때 꽤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은 뭐라고 하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오랜 세월 서로 다퉜던 아들, 명절 때마다 갈등을 빚었던 큰아들. 하지만 그도 자신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큰아들이 어렸을 때가 떠오릅니다. 첫 아들을 낳아 얼마나 기뻤던지
작은 손을 꼭 잡고 걷던 날들, 학교에 입학하던 날, 자랑스러워하던 그 눈빛. 하지만 언제부턴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시집살이의 아픔을 큰아들에게 대물림하려 했던 자신. 결국 그것이 가족을 갈라놓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민수에게 말합니다. 민수야, 형한테 가봐야겠다. 어머니. 엄마라는 건 말이다. 자식이 아프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서운해도 그 아이는 내 자식이잖아. 병원으로 가는 길 영숙의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큰아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안아주어야 할까? 병실 문을 엽니다. 창가 침대에 누워있는 큰 아들. 정호야. 어머니.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영숙도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 제가 더 죄송해요. 제가 효자가 못됐어요.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니야, 엄마가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한참을 손을 잡고 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 정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 제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걸. 정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하고도 싸우고 어머니한테도 함부로 하고, 어머니는 그저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길 바라셨을 뿐인데 저는 어머니 마음을 저는 몰라줬어요. 정호야. 병원 침대에 누워서 깨달았어요. 어머니한테 우리는 아무리 나이 들어도 여전히 어린 자식이라는 걸. 형제가 싸우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이제야 알겠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 그동안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께 우애 있게 잘 지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화만 냈죠. 심지어 어머니한테 엄마도 안 본다고 소리까지 질렀잖아요.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엄마도 너희를 너무 몰아붙였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저 가족이 화목했으면 하셨던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호가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오열이 터져 나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뻔했어요. 병원에 실려왔을 때 정신이 있기 직전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우시던 모습이. 아들아, 내 아들 정호야.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이대로 죽으면 어머니한테 한 번도 제대로 된 말을 못하고 가는구나. 어머니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못했구나. 영숙은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살아있잖니. 엄마한테 돌아왔잖니.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평생 저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웁니다. 오랜 세월의 서운함이 녹아내립니다. 모든 앙금이 흘러갑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민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며느리와 손자 준호도 함께 들어옵니다. 형! 두 형제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오랜 세월 앙금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내려놓을 때입니다. 민수가 먼저 다가가 형의 손을 잡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형 맘을 몰라줬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내 동생. 내가 내 동생한테 너무 못됐지? 형,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예전처럼 엄마 마음 아프지 않게. 정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형제가 껴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영숙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며느라, 어머니는 늘 가족이 함께하길 바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거절만 했어요. 감사하단 말 한마디 없이. 정말 죄송해요. 영숙은 며느리를 꼭 안아줍니다. 아니야, 며느라. 나도 미안해. 나도 네 마음을 몰라줬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손자 준호가 할머니에게 다가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함께 있잖아요. 영숙은 손자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두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가 함께 있는 이 순간, 이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정우는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던 날 가족 모두가 함께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영숙이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호야, 민수야,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했던 게 있어. 어머니. 엄마도 시집살이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그 아픔을 너희한테 대물림하려 했던 것 같아.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래야 한다고. 그게 잘못이었어. 영숙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힘들었다고 너희도 힘들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더라. 난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다 이해해요. 어머니, 이제 새로 시작해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요. 그래 얘들아, 고맙고 미안하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릅니다. 가족은 제사를 간소하게 지냅니다. 복잡한 음식 대신 마음만 담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족 모두 강원도로 떠납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 손자 준호가 해변에서 뛰어놉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큰아빠! 여기로 와서 같이 놀아요! 가족 모두가 해변으로 나섭니다. 파도 소리와 웃음소리가 하나 됩니다. 영숙은 두 아들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며느리도 뒤에서 미소 지으며 따라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명절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함께 웃는 시간입니다. 저녁 숙소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 민수가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맞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모두 고맙다. 엄마가 너희한테 나도 많이 고맙다. 가족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란 걸 나도 이번에 알았다.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가 먼저 변하려고 애써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들이 서로를 보며 웃습니다. 따뜻한 저녁이 흐릅니다. 늦은 밤 영숙은 펜션 베란다에 나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춥니다. 그리고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정화와 민수가 함께 나와 영숙 곁에 섭니다. 어머니, 바람 쐬세요? 바다가 참 좋구나. 어머니, 우리 이제 이렇게 자주 여행 와요. 가족 모두 함께요. 그래요, 어머니. 이제 남은 시간 행복하게만 보내요. 영숙은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맙다, 아들들아. 너희가 있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세 사람이 함께 바다를 바라봅니다. 달빛 아래 파도 소리와 함께 이제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아라. 과거의 아픔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라. 내가 힘들었다고 남도 힘들어야 한다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영숙은 자신의 아픔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려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의 자비의 시작이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정호와 민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영숙도 아들들과 며느리의 어려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을 때 화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살아있을 때 용서하라. 죽은 뒤의 후회보다 지금의 화해가 더 소중하다. 정호는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았습니다. 죽은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는 것을. 가족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웃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식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하고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래된 갈등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집하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고 여기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작은 용기가 큰 화해를 만듭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가족을 치유합니다. 살아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